이번 영상에서는 스웨덴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크고 작은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추려봤는데, 첫 번째로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 대부분이 기초 영어 회화가 가능하고 영어 사용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웨덴어를 구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어를 통해 의사소통하시면서 무리 없이 여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웨덴에서는 유로를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스웨덴 크로나를 사용을 하는데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굳이 여행 오기 전에 또는 와서 환전하기보다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ATM 기기에서 빼서 쓰는 게 더 편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웨덴 들어올 때 스톡홀름으로 들어오면 아울란다 공항 또는 브롬마 공항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스톡홀름에 있는 아울란다 공항은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해 있고 브롬마는 비교적 도심 안에 위치해 있는데, 얼란다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올 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얼란다 익스프레스라고 공항 열차가 있고요. 그 다음 플리그부스라는 공항 버스가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먼저 버스를 탔다가 기차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를 타고 시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스톡홀름 시내 내에서만 여행을 하실 거라면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할 수 있는데, 시내에서만 이제 돌아다닐 계획이라면 2박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대중교통으로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여름이나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는 걸어 다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톡홀름 시내 안에서만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2박 3일은 충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시기가 여행하기에 적절할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 8월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해도 길고 여름인데 선선한 여름이라서 날씨도 좋고 이제 주변의 분위기도 열려있고 더 개방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행을 좀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대중교통 카드 또는 표를 구매하시게 되는데, 이때 성인용이랑 그 이외에 할인가용으로 두 개를 구분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성인용은 26세에서 64세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표고요. 할인가용은 어린이나 노인 또는 학생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표예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와 신분에 맞게 구분하셔서 표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스웨덴에서는 수돗물을 식용으로 마실 수가 있는데 화학적인 냄새나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수돗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분이 아니시라면 이것도 알아두시면 여행하는데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는 스웨덴 여행 오시면 이제 외식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대체로 제가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웨덴 음식은 대부분 짠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실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덜 짜게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지, 샐러드나 야채 같은 거를 같이 주문해서 드시면 식사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하시다가 편의점이나 일반 식료품 가게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실 때 가격표에 소수점 50 또는 90, 95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보시면 그냥 반올림해서 가격을 계산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음료를 살 때 만약에 내가 봤던 가격표보다 1크로나 또는 2크로나가 더해져서 계산이 되었다 하면 이건 공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행하시다 보면 출출하거나 간식을 먹고 싶을 때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스웨덴은 안타깝게도 길거리 음식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나마 빵에 소시지를 끼워서 케첩이랑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 먹는 이제 그런 가판대를 간간히 보실 수는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길거리 음식은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행하시기 전에 미리 비상 연락망을 적어 두시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서 연락처는 11414, 긴급 상황에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는 112, 그리고 스톡홀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셔서 여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스웨덴어 단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Hey 라는 단어는 안녕이란 뜻이고요. Tack, 고마워 라는 뜻이고, 어떤 신뢰되는 상황에서는 ursäkta 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뜻으로는 förlåt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감사를 표했을 때 괜찮아, 별거 아니야, 천만에 라는 뜻으로는 varsågod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 이제 여행하실 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표할 때 고갯짓이나 눈짓으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말을 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표하거나 인사를 할 때도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손을 흔드는 이제 제스처가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눈을 제대로 바라보고 눈짓으로 또는 고갯짓으로 인사하고 감사를 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몸에 밴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여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이런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고갯짓 또는 눈짓으로 인사하고 감사를 표하는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